한번 네, 파일럿 해보셨죠? 네. 그래서 파일럿을 해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코멘트 잘 주셔서 코멘트 좀 수정해서 또 갈 겁니다. 그래서 할 때 여기에 이제 특별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많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시작을 하세요? 도구를 뭘 가지고 하세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도구를 드리면 비전이 높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참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하시면서 이게 혹시 의학적인 용도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이 본사에서도 그 걱정은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꼭 믿어주실 거는 저희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모든 내용이 건강기능식품법에 해당하는 그런 규정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식약처에서 이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프로젝트를 냈어요. 5년짜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때 한 5대1의 경쟁이었는데 저희가 잘 수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식약처하고도 지금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고 있어서 이런 방향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에 있으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종이에 입력하기 싫으면은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근데 가져오기를 할 때에는 이미 나의 정보를 가져와도 된다라는 승인 절차가 들어가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 연말정산할 때도 이거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간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다 집어넣고요. 그래서 여기만 승인만 해주면 1분 내에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훅 옵니다. 원하는 정보가 골라서 잘 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될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오게 됐기 때문에 이거가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오려면은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잘 따라온다고 하면 이게 2년마다 하게 돼 있으니까 최소한 2년 전 데이터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셔도 되고, 간혹 가다가는 매년 또는 6개월마다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대학병원 자료는 국가검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방법은 시작할 적에 이런 동의서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대학병원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쭉 동의서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데이터도 국검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검진 데이터가 없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건소 아니면 가까운 이렇게 국검하는 병원, 그 다음에 관리협회 이런 데서 가능하거든요. 신청하면 일주일 내로 할 수 있다 그래요. 값도 별로 안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미리 갖추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준비해 주셔야 스타트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데이터 입력이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첫 번째 프로그램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 드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약속드렸던 점수 다 나옵니다. 이제 금방 이해하시죠? 저 점수가 뭔지. 그런데 저 점수는 68점이면은 상대 점수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아집니다. 이것도 보여드려요. 근데 저분이 만약에 42세라고 하면은 그 동료들의 전체 중에서 나는 몇 등인가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 나이 또래 중에서 52등이야. 그러면
어느 만큼 경각심을 가지세요. 어느 만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점수를 줘서 내가 더 운동해야 되겠다, 더 잘 먹어야 되겠다, 서플먼트 더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2개를 합치면 포지션 주는 거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 다음에 점수 2개를 합치면 건강 속도 주니까 뭐가 목표라고요? 1.0이 목표가 아닙니다. 1.0보다 작은 숫자가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내가 왜 이 점수야? 이렇게 궁금해하셔서 그 점수가 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주고 이게 나의 위치인데요. 이 중에서 괜찮은 거는 초록인 거죠.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건 빨강 위치인 거죠. 그냥 주의해야 될 건 노랑 위치라서 한 번에 봐서 내가 왜 이 점수지? 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드린 것처럼 건강 추적됩니다. 점수도 추적이 되고요. 2가지 점수가. 그 다음에 위치도 추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화 속도도 역시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 도와주고 있으면 베스트인 거죠.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게 했으니까 이전 거를 가지고서는 상담하시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가장 관심이 있으신 솔루션입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추천인데요. 이게 뭡니까? 우리 몸속이에요. 우리 몸속이 전기 회로도 같이 서로 얽히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컨대 공복혈당을 검사해서 얘가 빨간 점수가 나왔어요. 얘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련된 것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관련된 부분이 가까운 분야도 있지만 먼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복혈당 하나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깝게는 이런 문제, 멀게는 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꺼번에 줘야 이게 예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식약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정할 때 이렇게 신체의 부위에 맞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는 방법은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마커나 아니면 설문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저희 아까 보였던 네트워크, 인체 네트워크를 이렇게 다시 리어레인지먼트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저희가 건강 속도와 그에 대한 원인으로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우리 몸의 네트워크 준비됐고 그 다음에 나의 신호등 준비됐습니다. 이거를 매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가 나오죠. 그런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빨간 부위는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노란 부위는 주의해야 될 부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리더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추천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의 상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여기서까지만 이 도구에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리더님들의 스킬인데요. 이거를 그래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ABO 가이드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가이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하시는 분도 업데이트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소비자한테는 안 드리고 리더님들한테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추천할 수가 있게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홀로 뭔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죠. 생활습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같이 갈 수 있는 도구로 생활습관 성형을 하는 것을 저희가 또 드립니다. 이제 이건 충분히 이해되셨죠? 여기가 더 건강하고 여기가 더 덜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한번 잘라가지고 사람들의 이런 지표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어떤 부분에, 요 윗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지표들이 빨강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지표에 초록이 없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뭔가 성형을 시작하려면 구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A, B, C 구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점수나 노화 속도에 잘 맞는가 보기 위해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어떻죠? A, B, C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다 보이시죠? 그래서 A는 이 억제 지수가 높고 노화 속도는 느리고 C는 반대고 하는 것이 잘 보일 수가 있어서 사용하면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심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또 10년을 추적한 그런 코호트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데요. 남자하고 여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남자의 ABC 유형을 한번 산출한 다음에 색깔을 칠해봤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40세를 한번 검토해 볼까요? 여기 40세가 남자 40세가 있고 여자 40세가 있는데 남자 40세는 무척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C형이 엄청 많죠. 반대로 여자는 40세가 C형이 없고 A형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왕성하게 억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건강의 면에서는 굉장히 이런 은총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폐경이 됐어요. 그러면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역전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건강도 역전이 돼서 남자들의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가파랐는데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들은 완화됐었는데 굉장히 가파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여기 40대 사람들을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추정을 한번 해봤더니 일단 C로 간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게 보여요. 남자도 여자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A였지만 C로 가는 율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성형은 필요하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다 받아봐서 나이 위치를 결과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게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ABC 유형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점수가 이러고 전체는 B형입니다. 특별히 생활습관 중에서 6가지를 드리는데 이 중에 나쁜 건 뭐고 좋은 건 뭡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명확히 드리면 이걸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부족한 게 있죠. 그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지 코칭이 없는 거죠. 이건 언제 드린다 그랬죠? 곧 나중에. 왜 그렇게 늦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식이습관을 데이터를 하는 게 입력하는 게 무척 어려워서 그걸 초기에 같이 넣으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흥미를 이끌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시기가 변동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옴도 매일 바뀌잖아요. 지금 검사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연동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 다른 코칭을 드릴 건데 아직은 초기라서 아주 쉬운 것부터 10분 내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리더님들께서 여러 소비자들을 만나실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건강검진 데이터 만들어라. 그러면 이런 좋은 걸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가져와서 건강검진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순식간에 모두 다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해서 요까지 다 나옵니다. 요까지 나오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이분들이 리포트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리포트를 가져오라 한 다음에 리포트를 보시면서 우리 리더님께서 이해하신 바들을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럼 훨씬 수월해지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 제품하고 솔루션을 전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ABO님들께서 생각하신 리더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기반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드리는 이런 로그미의 이런 도구를 쏙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고 신뢰가 가슴 있게 이제 시작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전달이 어렵지 않도록 ABO 가이드북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ABO 가이드북에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 리포트를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솔루션에 대한 지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제가 서문에서 얘기했던 거, 서두에서 얘기했던 중요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의 차별성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서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좋은 솔루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잘 만들었고요. 1차가 잘 되도록 2024년도 저희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이걸 드린 리더님들께서도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신이 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 로그미 또 마이크로 앨리스 랩 이 부분이 새해 저희에게 좋은 솔루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길게 강의해 주신 권원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무대 내려가시기 전에 이들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그 햄파마하고 로그미가 협력 연구를 작년에 벌써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 연구 용역사 모년을 같이 갑니다. 작년에 같이 그래서 수주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연구는 시작이 됐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얼마큼 편안하게 잘 전달하는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또 그거는 제가 뭐 몇 월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 연구는 1년 안에 끝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년 안에.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이렇게 제품화돼서 가는 건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빠르게 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PHR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정보는 내가 건강검진한 결과,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병원 가서 투약 정보 받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정보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만 보시면서 여기 입력하셔도 돼요. 입력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걸 더 불편하지 않게 그냥 가져오게 한다. 그럼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 내 정보를 주겠다.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것만 싹 골라서 저희한테 쑥 얹혀집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한 것이죠. 근데 동의는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는 내가 이 마이 웰리스 프로그램에다가 주는 겁니다. 네네, 가져오기 있습니다. 예예. 처음에 가져오기를 누르면 인증하세요라고 하고 인증이 끝나면 저절로 가져옵니다. 네, 내가 선택을 한 거니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이 웰리스 랩에서 건강 신호등에서요, 빨간색, 노란색, 이제 주의 이렇게 이제 되고 제품이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 거는 이제 위험하다라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병원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과 그냥 이 위험에서 우리가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가요. 아까 건강검진 결과를 이제 넣은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OTPT가 뭐 40이 넘는 막 이렇게 기준치에서 넘어가게 되거나, 안 그러면은 기준치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가게 되거나 했을 때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오게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 초록색과 노란색과 빨갛게 주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단순하게 뭐 우리 밀크시슬 먹으면 좋아져 이렇게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의 기준치의 범위를 혹시 어떻게 두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혈당이라고 하면 저희가 100 미만이 건강, 100에서 125가 경계, 125 이상이 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125 이상이면 당연히 빨강인데
그 125 이상의 빨강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치료는 아니니까요. 그거를 구분을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혈당치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만약에 뭐 90이었는데 뭐 이 사람의 그 수치는 110이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은 거죠. 그러나 125보다는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픽업하기 위해서 하는 기준치는 훨씬 더 기준치가 높은 수치이고요. 저희는 건강을 예방한다는 개념으로 그보다 낮은 수치를 우리가 목표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강, 노랑, 초록은 목표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질병을 측정하는 그거보다는 더 낮은 거다. 그러니까 더 건강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그러나 어떤 경우든 환자를 측정하기 위한 그거는 항상 기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거를 같이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맞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그렇죠.